네, 이번엔 최영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주말 상황이요. 어떻게 네네. 보셨습니까? 좀 예, 지난 주말 상황은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계엄과 탄핵이라는 두 가지 상황이 겹쳐서 선거를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2017년에 그 탄핵 직후의 선거도 결국 지금은 우리 당에 다 있는 후보 두세 사람이 힘을 합쳤으면은 당시에 문재인 후보에게 훨씬 앞설 수 있었는데 결국 분열돼서 졌다라는 이런 그 역사적 경험 때문에 예, 뭐 후보들도 그렇지만 특히 우리 당 지지자들, 우리 당원들이 단일화하라는 아주 압력이 거셌습니다. 예, 그래서 그 실제로 이제 김문수 후보는 이 경선 중에도 얼찌문덕, 김덕수라는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내걸면서 내가 곧바로 단일화하겠다라는 예, 공약으로 상당히 당원들의 기대를 모았는데 이게 이제 후보 등록일은 다가오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저 당원들의 빗발친 의사를 실현시킬 방법이 그 방법은 두 사람 간의 극적인 단일화 합의면 좋은데 예,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첫 번째는 당원 조사를 통해서 이게 쉽지 않은데 예, 과연 우리 단일화를 얼마나 필요하다 느끼느냐라는 당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80% 넘는 당원들의 그 여러 같은 단일화 요구가 나왔고 그걸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제 여러 단일화 일정을 제시를 했는데 예, 그게 되지 않은 과정에서 단일화를 정말 촉진하는 그 후보들 간의 이 당원들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전달하는 이제 그런 절차가 진행됐던 것이고 결국에는 당원들의 의사를 통해서 시작되었고 예, 당원들이 이제는 그런 방식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라고 멈춰 세운 거죠. 그래서 예, 이제 사실은 더 진행됐으면은 상당히 위태로울 뻔했던 상황을 예, 당원들의 뜻으로 이게 멈춰 세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당원들이 위태로운 상황을 멈춰 세웠다. 그러니까 네네. 그렇다면 그 새벽에 말입니다. 금요일 날, 네네. 그러니까 토요일 날이 밝은 새벽에 후보 네네. 교체 과정은 굉장히 어떤 잘못됐다 이렇게 사후적으로라도 인정하시는 건가요? 굉장히 난폭하고 예, 굉장히 절차가 거칠었죠. 그런데 예, 그렇게 처음에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 내부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예, 이게 남들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도 이게 좀 이상하지 않느냐. 예, 새벽에. 그랬는데 이제 후보 등록일이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예,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절차를 진행해야 뭔가 최종적 단일화에 대한 마지막 압력이 되는 것이지. 그리고 이 모든 그 비대위 내에서의 결정이라는 것도 결국 당원 투표로 부결되거나 가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원 투표에 따르는 것이지 예, 우리가 뭐 한다고 진행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당원 투표를 전제로 일단 그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는 어쨌든 10일, 11일 양일간 등록을 해야 되니까요. 예, 그 등록을 위한 준비 절차를 갖춰놨던 것인데 그 과정이 밤중에 이렇게 했던 것이 저희가 보더라도 방법이 굉장히 미숙할 뿐 아니라 민주주의 정당 절차 과정에서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인데 예, 그 과정을 지켜본 당원들이 이제 그 다음날 이제 그런 상황이 다 뉴스로 전달된 뒤에 당원 투표가 있었던 예, 거거든요. 예, 당원 투표에서 아무리 우리가 단일화 급해도 이런 식으로 단일화는 옳지 않다는 여론이 가결 여론보다는 근소한 차이로 높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 부결 결정을 내렸고 바로 원위치 된 것이죠. 예. 최 의원님도 지금 말씀하셨듯이요. 그날 어떤 예. 굉장히 폭력적이고 부적절하게 어떤 당원 후보 교체 과정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인정을 하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예. 그 과정에 지금 많은 평가와 비판이 그렇죠. 그 비판은 예. 사실은 저희들이 달게 받아야 되는 예. 것인데 그래 다만 이제 그런 절차를 가지고 당원 후보를 교체할 수가 없습니다. 후보 교체권은 예. 최종적으로는 당원들의 그건 전당대회를 통해서 가능한 것인데 예. 전당대회 전에 지금 우리가 당원 투표를 통해서 당원의 의사를 통해서 예. 그 당원의 의사로 좀 멈춰 세운 것이고요. 그거 멈춰 세운 건 당원들이고 그리고 그 이 절차의 정당성을 넘어서서 이 절차의 그 더 이상의 진행 여부를 예. 당원 투표로 묻고 나서 다시 진행 여부를 판단하자고 했던 것이 이제 그날 아침에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근데 그 예. 결정 자체도 이미 그 상황으로 보자면은 굉장히 좀 무리한 것이었는데 예. 저희들 진짜 너무 미숙했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의 큰 심려를 예. 끼쳐드렸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예. 과정 때문에 당원 투표가 이제 당원 여론조사가 이게 가결이냐 부결이냐 여론조사가 진행되는 사이에 상당히 두 후보 간도 상당히 좀 이제 이게 만일 어떤 식으로 결론 나면은
한 후보한테 좀 치명적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두 후보 간에 단일화 합의 노력이 또 바짝 이루어졌었습니다. 예. 상당히 근접하는 거 했는데 결국에는 마지막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그런 과정에서 당원들이 이제 그 뉴스까지 다 보는 상황에서 10시에 9시에 투표를 종료했는데 여론조사를 종료했는데 그 조사 결과에서 근소한 차이로 이렇게 진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기를 했고 원래부터 비상대책위원회는 당원들의 뜻에 따라서 이걸 멈추기로 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예. 절차와 그 형식이 사실 많은 비대위원들 우리 비대위도 이게 후보 단일화 과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급박하게 이루어질 때 예. 그러면 후보 등록과 이런 절차들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로 그 구체적으로 이렇게 진행될 때 이게 새벽에 해야 되고 하는 이런 상황 자체를 잘 짐작을 못했죠. 그 자체가 그래서요. 예, 최 의원님.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뭐냐면 한덕수 맞습니다. 후보 한 명한테만 혹시 허용하듯이 막 서류를 새벽에 막 급작스럽게 내라 그러고요. 이런 과정 자체가 전부 어떤 정상적이 아니란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비판을 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비대위원들은 왜 반대를 안 하셨습니까? 그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이 절차가 너무 무리하다고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런데 그 후보 등록을 하려면은 단일화라는 것은 어쨌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단일화해서 힘을 모으라는 거지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의 문자에 한덕수 후보의 덕자를 따서 옛날에 우리나라를 구한 을지문덕이라는 또 신조어도 만들어내면서 그렇게 단일화 의지를 보여서 단일화를 당원들이 정말 빗발치게 요구했던 것인데 지금 단일화 하려면 어쨌든 두 사람 다 후보 등록의 절차가 필요했던 것인데 한덕수 후보는 이제 이게 입당도 안 돼 있고 후보 절차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 상황에서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처음부터 공약을 했고 또 당원들은 당연히 그게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가 절차란 것은 좀 쉬울 줄 알았겠지만 그러나 후보로 등록하고 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실무적으로 복잡하다는 것을 사실 임박해서야 이제 우리가 깨달았죠.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당원 투표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 당원 투표에서 부결되면은 의미 없는 겁니다. 해서 이제 당원 투표를 전제로 일단 그렇게 진행하기로 했던 것인데 이게 말입니다, 최 의원님. 초기에는 당원들도요.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가 돼야 된다는 어떤 여론이 좀 높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런 표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엉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으니까 당원들이 정지시킨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엉망으로 진행을 시킨 지도부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권성동 지도부도요?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것은 이제 우리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고 권성동 비대위원의 경우는 원내대표로서 당연직으로 들어간 분이 두 분입니다. 그 원내대표랑 정책위 의장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저도 비대위원이지만 비대위원 또 우리 김용태 비대위원은 이제 반대를 했고 또 나머지 두 비대위원은 그런 당원 투표를 전제로 이제 이렇게 찬성을 했던 것인데 지금 다들 저도 그렇고 이 책임을 져야죠. 어떤 책임은 다 질 생각입니다. 질 생각이고 우리 권영세 위원장은 바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제 그날 이 부결과 함께 4일 표시하고 사퇴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 어제 우리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군안 대행이 된 셈, 직무대행이 된 셈인데 직무대행이 후보와 상의해서 후보의 뜻에 따라서 김용태 비대위원을 새롭게 비대위원장으로 내정한 상태죠. 자, 제가 이걸 꼭 어떤 국민의힘 지도부나 의원들을 뵈면 여쭤보고 싶은데 이 정도로 무리하게 하면 이게 제대로 된다는 어떤 예상을 한 것 자체가 이상한데요. 왜 이렇게 무리했었나요? 그런데 단일화에 대한 열망이 그만큼 높았고 또 사실은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를 통해서 하겠다 그랬지만은 당초에 이제 단일화의 약속 이행 속도가 당원들의 기대와 달랐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5일 이후에 하겠다. 근데 처음에 약속이나 당원들의 기대는 지금 후보 등록 전에 하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만일 15일의 경우에 하겠다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것은 김문수 후보가 당연히 우리는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이기는 방향으로 단일화를 원했지만 혹이라도 김문수 후보가 그런 무모한 단일화를 했다가 질 경우에는 기호 2번을 쓸 수가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10일 날까지 단일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그 강박이 부른 사고라고 하겠습니다. 강박이 부른 사고고 그런데 그 사고고 위험스럽고 한데 그 모든 절차는 당원 투표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사실 내막을 말씀드리려 그러면은 예. 합의를 이끌어 내가기 위한 그런 좀 다소 강압적인 수단이었죠. 이 합의가 제일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9일날 그 새벽에 그런 절차가 진행되면서 9일날 하루 종일 하고 심지어 10일날까지도 예. 11일날까지도 굉장히 긴박한 상호 합의 과정이 있었고 거의 근접할 뻔했던 상황이 있었는데. 최 의원님, 그 말씀은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는데요. 문제는 국민들이 보기에는요. 이게 단일화 그렇습니다. 협상에 대한 압력이 아니었고 당의 행위는 후보 교체를 불법적으로 밀어붙이기 위한 과정이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과정 때문에요. 그렇죠. 이게 단일화에 대한 압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킨 자체가 이 비상대책위원회가 미숙한 것이었고 잘못한 것인데, 그러나 내막을 말씀드리자면은 그 이제 8, 9 원래 8, 9일 날 끝내야 됐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이제 당에 생각할 때는 실무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오늘도 그 단일화 늦어지는 바람에 우리 선거운동 과정에서 첫날 오전에는 그 운동복이라든가 또 이런데 지금 후보 이름이 안 새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자동차 그 선거 유세 차량도 오후에서야 지금 간신히 랩핑을 해서 이제 작업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게 7, 8일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사실은 그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급하게 그 단일화를 독촉하기 위한 과정이고, 처음부터 비대위의 생각도 이렇게 해서 후보를 뒤바꿔서 할 수는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위원들도 그 투표가 이런 방식에 대한 투표는 부결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양측의 그 합의를 종용하는 그런 이제 그 분위기가 있었고, 실제로 그런 걸 기대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자체가 상당히 위태로운 밀어붙이겠는데 잘못하다가는 정말 양측의 합의는 이루지 못한 채 벼랑 끝으로 갈 뻔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걸 우리 당원들이 당원들의 분명한 의사로서 멈춰 세웠다는 점에서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일이고 비대위 입장에서는 매우 안타깝고 송구한 일이죠. 그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이든 비대위가 다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요, 이 어떤 너무나 무리한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은 윤심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 당원들 마음이죠.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한덕수 총리 권한 대행을 우리 당의 경선에 끌어들인 것을 반대한 사람입니다. 다 기록이 있고 우리 비대위도 대부분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니까 우리 당은 우리 당의 힘으로 커야지. 어떻게 지금 국가가 어떤 마찰 속에 통상 전쟁 속에서 미국과 협상을 하고 있는, 더구나 국가적 위기 사태에서 상황을 지금 관장하고 있는 권한 대행을 우리가 어렵다고 차출하느냐. 그럴 경우엔 나라도 위태롭고 우리 당도 정말 자각 능력을 영원히 잃는 것이다라고 반대했고요. 반대했는데, 그러면서 우리 당의 당선 경선이 이제 다이내믹스가 생겨가지고 8배수까지는 되게 진작했습니다만 4배수부터 조금 이변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게 좀 상당히 거물급 인사 한 분이 이제 컷업이 되고, 또 4배수가 확정되고, 또 2배수도 8안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당내 경선을 통해서 당원들의 결집이 모아지는데, 저는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여기 과정에서 괜히 누가 누구를 불러내서 경선판이 흐트러졌다는 것은 그건 좀 과장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요, 제가 여러 차례 우리 전당대도 해보고 또 해보면은 국회의원님들이나 당협위원장이 당원들의 뜻을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당원들 이번 선거인단이 70몇만 명이 넘습니다. 그분들 생각이 다 정확하고요. 이번에 사실은 4배수 안에 안철수 후보가 들고 나경원 후보가 떨어질 거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최님 잠시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잠시만.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거 누가 불러낸다고 불러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바로 그거를 제가 잠시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바로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이게 논쟁이 됐어요. 누가 불러냈느냐. 우리 당원이 불러내고 김문수 후보가 불러낸 겁니다. 얼지문덕이라고 해서. 그래서 지금 이게 도대체 보통 출마 선언도 하지 않으면 그 지지율 거품이 꺼져야 되는데 경선 내내 우리 당 내에서 지금 가동이 되면서 열기가 올라가고 있는데, 한덕수 후보는 출마 선언도 하지 않았는데 계속 지지율이 높아져 가고 있으니 급기야 우리 당 경선 후보가 그 제1공약으로 내세우는 사태가 생긴 거고, 이거는 당 지도부가 조작할 수도 없는 거고 통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그러면은 경선 과정에 참여시켰어야죠. 뭐 이거 다 지난 얘기라서 그럼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냥 많이 나왔던 얘기라서. 제가 그 경선 과정에 지금 다 반대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비대위원장도 물론 나 지금 비대위원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되면 꺼질 줄 알았더니 이게 왜 이게 갑자기 떠가지고 거기다가 그 경선 후보들까지 내가 단일화 하겠다는 게 제일 번 약속이 되고, 그때 김문수 후보는 동그라미를 들고, 마지막 양자 대결에서 한동훈 대표는, 세모를 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이슈가 되어버린 상황이 우리가 예측불허의 상황이고, 이것이 당원과 또 우리 지지층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뜻을 어떻게 실행하느냐가 큰 관건이었는데, 그 실행하는 과정이 너무 미숙하고, 국민들이 볼 때 이게 정당 민주주의 맞냐는 큰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이것은 큰 잘못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새 비대위원장에 김용태 의원, 젊은 김용태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김용태 의원의 일성은 쇄신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엄 혹은 탄핵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견을 표명하고 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분명한 어떤 절연의 의지를 밝혀라 이런 종류였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죠. 그건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비대위원장을 상의할 때 원래 비대위원장은 지금 구리시에는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이 되어서 그걸 지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내대표의 권한이긴 하지만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후보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 당에서 제일 젊은 소장파 김용태 의원이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그 당무 이거는 우리 원내대표의 권한이지만 그렇게 좀 해줄 수 없겠냐고 이제 부탁한 거죠. 부탁했고 원내대표도 그 좋은 생각이라고 동의해서 바로 이제 김용태 의원한테 수락해달라고 했고요. 마침 또 김용태 의원은 이 비대위의 그 혼란상에서 혼자서 원칙을 지켜서 이것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절차와 형식이 잘못되면은 그건 수용할 수 없다고 또 단호히 반대했던. 근데 문제는 말입니다. 문제는 김문수 후보 자체가요. 그동안의 어떤 언행을 통해서 그 절연에 대한 의지를 밝힐 수 없을 만큼 많은 어떤 그 언행이 계엄에 대한 동조적인 입장 혹은 탄핵에 대한 반대 입장, 동조적인 입장은 없었습니다. 탄핵에 대한 반대 입장. 그걸 갖다 그렇게 막 물타듯이 넘어가면 안 되고요. 계엄에 대한 탄핵은 어떻게 보십니까? 탄핵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탄핵 소추당해서 탄핵당한 것을 전부 승복하지 않습니까? 승복했으면 그거 자체가 이 탄핵은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탄핵은 불가피했다는 것을. 근데 김문수 후보는 반대 입장을 여러 번 밝힌 분 아닙니까? 아니 우리 당 내에서도 탄핵의 불가피성 승복은 다 해서 끝나는 거고요. 그 탄핵 소추 과정이 얼마나 난폭했습니까? 심지어 우리 당 전체를 내란 공범으로 몰고 한덕수 총리도 내란 종범으로 몰아서 그렇게 밀어붙이고 내란 수괴로 했다가 헌법재판에서는 스스로 철회하고 그런 혼란상을 스스로가 빚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계엄 문제를 엄격하게 탄핵의 소주로 삼아서 아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빌미로 해서 온 나라의 그 내란 세력을 절반 이상을 내란 세력으로 만들어서 정치적으로 건전하려고 하는 여기까지 들어야 될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혼란상에 대한 비판이었고요. 우리 탄핵 승복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최영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